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플래너를 지도하는 성공 비결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징검다리 플래너 개발자 하태민입니다. 이 징검다리 플래너는 한 10년 전에 개발을 했는데 현재까지 장수하고 있고요. 오늘은 초등교사 선생님들께 플래너를 어떻게 하면은 잘 지도해서 아이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플래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플래너 쓰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는 어떤 답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효과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플래너 쓰는 것이 쉬운 일일까?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래너를 쓰면 효과가 있는데 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연수를 통해서 플래너를 조금 쓰는데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그게 우리가 이제 역할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플래너 처음 사용하는 선생님들 걱정이 좀 되는데 대부분 이 3가지 정도 걱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할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괜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이들이 잘할까? 잘 안합니다. 효과가 있을까? 잘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괜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예, 됩니다. 그런데 왜 플래너를 강추하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바꿀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하시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또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연수를 통해서 걱정은 좀 내려놓고 궁금증은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첫째, 왜 플래너인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교사의 사전 준비 2가지, 세 번째는 실제 플래너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6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플래너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모든 수업을 이제 진행해 왔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 수업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대면하는 수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이제 지금 있게 됐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의 학력이 많이 이제 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과 학교에 가서 만나고 학교를 이제 가는 이런 오프라인 수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이번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가 바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하고 규칙적 생활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에 있고 또 우리가 오프라인 상태에서 있다 보면, 온라인 상태에 있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하기가 어렵죠. 자, 이때 우리는 돕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런 걸 좀 부족한 점을 좀 채우고 또 아이들의 이런 습관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한테 플래너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플래너는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쭉 나왔지만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서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이제 사전 준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래너는 실제 애들한테 지도하기 전에 교사가 먼저 2가지 정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 연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거, 이게 플래너 지도할 때 상당히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교사 연수 때 주로 이제 얘기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걱정되는 점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할 만한 그런 가치를 여러분이 인식할 때 이 플래너를 지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연수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 2학기 시작하는 거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플래너는 한두 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쓰는 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그러려면 약간 습관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중간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가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이 교사 연수 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수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플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 이런 소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보통 학교에서 플래너를 시작할 때 이런 연수 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강구하는 게 많아지고 또 실패할 확률이 많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도구를 준비하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징검다리 플래너의 한 그 사례인데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기록하고 하는 게 이 플래너인데요. 이런 거를 줄 때 그냥 줄노트라든가 백지를 주고 쓰라 그러면 많이 힘듭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그 형식은 스님이 주되 내용은 아이들이 채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만들어지는 형식이 담긴 플래너를 줄 때 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플래너는 징검다리 플래너입니다. 이 징검다리 플래너를 그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징검다리 플래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래너고요. 제가 카운팅 해보니까 한 15만 명 정도가 이 플래너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현직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플래너를 개발했지만 이후에 이걸 쓰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많은 피드백을 주면서 수정 보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현직 선생님들과 이걸 거쳐간 학생들이 이 플래너의 주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 학기마다 전국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플래너는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쓰고 있어서 저희가 학기 말에 항상 공모전을 하는데요.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또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합니다. 제가 이 플래너를 올해 10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플래너 지도 비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본 내용이 될 텐데요. 플래너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제가 받았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라입니다.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를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래너의 구성과 의도를 잘 파악하라. 네 번째는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가르쳐라. 다섯 번째는 처음 한 달의 에너지를 집중하라. 여섯 번째는 칭찬과 격려로 동기부여하라. 네, 오늘 제가 이 6가지를 차례차례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플래너 지도의 비결을 한번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라입니다. 우리 보통 어떤 걸 시작할 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어? 어려워. 끝까지 쓰는 애들 못 봤어. 귀찮아.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얻는 것도 있을 거야. 끝까지 쓰는 애들도 있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훨씬 더 잘 되겠죠. 사실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몫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첫 번째 비결로 꼽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런 점을 제일 먼저 좀 강조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를 믿어라입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플래너 효과를 알죠. 그러나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일단 믿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믿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그 학습은 학습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꿈과 관계라는 이 2가지가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 좀 어려운 아이를 도울 때 학습만 가지고 하면은 좀 많이 어렵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든가 또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도 함께 살피면서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학습에 관해서만 볼 때도 이 학습이라는 이 행위 자체는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적 능력이 일단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나 감정의 조절력도 필요합니다. 또 스스로 학습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는 습관도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믹싱돼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과중한 업무이고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에서 뒤처지지 않고 학습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학습을 이렇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학습이 좀 능력이 많이 안 되는 아이들이 나중에 학습을 좀 좋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 중간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시간 된다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록의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때 활용되는 도구가 바로 플래너입니다. 이런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의 소감을 많이 이제 받게 되는데요. 예, 이번 공모전에서 나온 학생의 소감문입니다. 예전에 과목을 수업하고 나서 잘 까먹었는데 징검다리를 적고 나니 잘 기억이 났다. 그리고 징검다리에 있는 꿈과 칭찬하고 싶은 친구를 적는 칸에 누가 친절하고 누가 착한지 적으면서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내 꿈에 대해서도 매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플래너는 나와 꿈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이기도 하고 나와 친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이기도 하며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이기도 한 것 같다. 정말 꼭 마치 저를 위해서 쓴 것 같지. 또 제가 플래너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의도, 그 효과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정말 쓴 그 소감문이거든요. 꿈과 학습과 관계, 이거를 모두 그 플래너에 담으려는 게 제 의도였는데 이 학생의 소감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플래너가 사실 좋은 플래너이고요. 그것이 꼭 징검다리가 아니라도 이런 효과를 낸다면 저는 그런 플래너는 좋은 플래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에 이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이들의 지적인 변화와 학습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바탕은 기억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과 이해력이 우선 중요한데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 사실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실제 이게 뇌세포 뉴런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막 애쓰잖아요. 예,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밑에 있는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신호 전달이 빨리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기억되고 그리고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복습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이걸 기억과 이해해서 이 뇌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복습과 기록의 습관을 어떻게 하면 들일 수 있을까? 이때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바로 플래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반에서 이 플래너를 초창기에 썼는데요. 이 학생들의 소감문에 보면은 이런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 때문에 자신감이 없던 채원이는 성적 20점이나 올라서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졌다. 학습 부진이었던 유진이는 수업 중에 요점이 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습관도 생겼고요. 복습을 자꾸 하다 보니 기억도 더 오래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록을 해야 하니 수업에 집중되는 건 당연하죠. 아이들의 소감문이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감없이 아이들이 주는 소감문을 보면 정말 이 플래너가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효과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보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너를 이제 쓰면 이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은 또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에게 저절력을 갖게 해줍니다. 저절력이라면 대표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건데요. 우리 뇌에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앞쪽 뇌가 이 조절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 나이 때는 이 앞쪽 전두엽이 감정에 비해서 발달이 좀 늦거든요. 생리적으로.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감정에 이런 기복은 많은데 이런 인지적 조절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또 아니면 다른 장치를 통해서 이런 조절력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플래너처럼 뭔가를 기록하는 습관이 바로 이런 조절력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 아이들의 소감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각하던 승준이 2학기부터 지각을 하지 않게 됐다. 지각을 한다는 것은 조절력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시간과 자기 행동의 습관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증거거든요. 뭐든지 미루던 준호, 미룬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든 뭐든 그날 다 끝내는 습관이 생겼고요. 필기하는 방법도 알게 됐다. 또 화내던 서연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됐던 아이인데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워졌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 또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정말 기특합니다. 플래너가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만능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이런 사례를 그 무엇보다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기록의 습관 세 번째, 학습 습관의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학습 습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습 습관을 좀 잘 들이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게 관건인데요. 연구자들에 의하면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습관을 조사해보면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많이 듭니다.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보고 또 본다, 그리고 계획하고 반성한다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아이들에게 체크하고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반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이런 것을 애들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플래너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습관을 스스로 이렇게 키울 수 있고요. 또 이런 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제가 플래너가 좀 추천드리고 이것이 기록에서 되게 좋게 향상이 됩니다. 역시 아이들의 소감문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쓴 건데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정말 크다. 첫 번째로 성적이 올라서 너무 좋다. 언제나 이 징검다리로 복습을 하니 공부가 쉽게 되었다. 두 번째로 나쁜 습관이 고쳐졌다. 그 전에는 미루는 습관이 많았는데 지금은 숙제든 뭐든 그날 다 끝내는 좋은 버릇이 생겨서 너무 좋다. 또 글씨를 빽빽히 쓰려면 글씨를 똑바로 써야 하기 때문에 글씨체도 고쳐져서 너무 좋다. 거기에다가 필기 능력까지 좋아졌다. 예, 이런 게 학습 습관에 관한 핵심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누가 지시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때 그 어려움을 플래너가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플래너의 구성과 의도를 파악하라입니다. 플래너는 기본적으로 위클리와 데일리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클리 플래너라는 거는 뭐냐면 플래너를 딱 여러분 폈을 때 이렇게 양쪽에 일주일치가 모두 들어있는 플래너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대부분인데요. 이 위클리 플래너로 만들면 하루에 배당되는 게 이 정도 면적이 좀 한정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뭘 했는지 하고 체크하는 정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을 도와주는 플래너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플래너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만들기가 쉽고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플래너는 데일리도 있습니다. 데일리는 한 페이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쓰는 양은 많지만 다양한 걸 여기다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 쓰기 싫어하는데 이렇게 많이 쓰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플래너는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써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쓰지만 않는다면은 이 양이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징검다리 플래너는 초등학교 거는 한 달 분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이 한 4주 분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 정도 쓰려고 그러면 한 4개나 5개 정도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플래너는 이렇게 한 달씩 이게 적은 분량으로 해가지고 다 쓰면 새로운 걸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게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더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형태상 한 달로 되어 있고요. 안에 목차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나머지들은 대부분 일반 플래너에도 많이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징검다리 플래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데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쓰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 성장 기록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주 단위로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플래너에 보시면 이렇게 즐거운 한 주를 시작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서 이 플래너가 이렇게 자신감이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제 요 단어는 그 계속 바뀝니다. 주마다. 다른 날은 뭐 감사란 이렇게 시작되고 다른 날은 또 뭐 그 배려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성교육과 관련되는데요. 그 자신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져 있고요. 요 밑에는 내가 생각하는 자신감이란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건데 참 초등학교들 쓴 거 보면은 오히려 더 어른인 우리가 놀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인성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지난주에 고마웠던 사람, 일이나 사람 이렇게 해서 대부분 아이들이 뭐 부모나 선생님, 친구를 쓰고요. 그 이유도 쓰게 되는 칸입니다. 이름으로써 우리 사람에 대한 관심, 또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읽을 책, 초등학교는 독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읽을 책 있으면 여기다가 미리 한번 써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꼭 할 일,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할 일들을 쓰게 되어 있는데, 날짜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주일 전체에 대한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일요일날 저녁에 쓰면 물론 제일 좋고요. 일요일날 뭐 스스로 이거 안 쓰더라도 학교에서 만약 지도한다면 그 월요일날 이렇게 한번 봐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루 성장 기록 샘플이 있는데 요게 이제 하루 쓰는 그 데일리 양식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위에 보시면 그 학교 날짜 쓰고요. 또 도착 시간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온 시간 여기다가 쓰고 본인이 그 지각하기 전에 왔으면 정시, 지각이 왔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겠죠.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지각을 많이 없앴다는 소감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뭐 화이팅 잘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셀프 토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걸 쓸 수 있는 난이 여기에 이제 있고요. 오늘의 가치라고 돼서 이 친구는 인내 집중을 썼는데 인성의 덕목 같은 걸 하나 쓰는 겁니다. 이 페이지의 맨 아래에 보면 이런 덕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옮겨 쓰면 수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할 일 있고요. 성공과 또 안 됐으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오늘 하루 시작하는 데 쓰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아침에 그 조회 시간에 애들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이 부분이 꽉꽉 채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여기 시간 쓰는 라인인데요. 1교시, 그 다음에 2교시 이렇게 쭉 교시가 있고요. 여기는 과목을 쓰겠죠, 그죠? 과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쓰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은 배운 내용을 필기하는 즉 배운 내용을 모두 쓰는 데가 아니고요. 그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핵심적인 것을 한 두세 개만 추려서 여기다가 요약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핵심을 요약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이곳을 그 필기하는 걸로 잘못 생각해서 칸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곳은 요약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곳을 지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알림장 쓰는 데가 있는데요. 이 플래너의 하루 쓰는 페이지에 밑에 알림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만약에 도입해서 쓰시면 알림장을 별도로 안 써도 충분히 하더라고요. 여기에 알림장을 넣은 거는 알림장은 대부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플래너까지 하면 개수가 많아집니다. 개수가 늘어날수록 실패 확률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알림장을 여기다 넣었고요. 그래서 이걸 쓰면 선생님들은 대부분 알림장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하루를 다 마치며 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루가 끝날 때 하루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그런 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수업 태도, 예절, 질서 이렇게 칸이 막 나눠져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그 카테고리로 아이들의 생활과 예의, 뭐 학교 이거를 이제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있고 맨 오른쪽 상단에 비어 있는 게 두 개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제 담임쌤이 또 요거 이외에 더 체크하거나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기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하루 쓰는 페이지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쓰게 됩니다. 한 번에 보면 참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아침에 조회 때 하고요. 근데 요거는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루가 끝날 때 하니까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시간 순서에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양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쓰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감문에 보면은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생활을 시도하게 됐다 이렇게 써 있고요. 하루 일과가 규칙적이고 순서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진검다리 플래너에서 시간 순으로 쓰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가르쳐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록을 하는 것은 잘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록하는 거하고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가르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잘 피드백해서 이 단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기록은 제일 처음에는 수업 자료를 모으는 거 있잖아요. 버리지 않고 프린트물을 잘 모으도록 하는 것도 기록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게 쓰는 거 아니어도 이런 것부터 애들한테 먼저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배운 목록을 쓰는 겁니다. 내가 뭐뭐 배웠는지만 쓰는 거예요. 내용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책의 목차처럼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게 이제 2단계고요. 진짜 3단계는 뭐냐면 배운 내용의 키워드를 쓰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해시태그 같은 거에 요즘 인스타에 달잖아요. 이렇게 키워드를 쓰는 거, 이게 좀 더 나은 그 단계고요. 제일 높은 단계는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서머리 하는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쓰게 하면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아이는 2단계, 어떤 아이는 3단계, 어떤 아이는 4단계 이렇게 하는데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교사의 지도법입니다. 제가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첫 느낌 발표하기, 경험을 떠올리며 글쓰기, 직업 카드로 일하는 사람들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학생은 이제 빈칸 없이 다 썼지만 이거는 몇 단계로 여러분 쓴 것 같습니까? 예, 2단계죠, 2단계. 예, 배운 목록만 들어있지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보시면요, 여기 보면 새싹이 자라는데 필요한 게 햇빛, 물, 공기, 뭐 이런 거 필요하다고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죠.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으면 이게 좀 키워드 같은 걸로 쓰고 또 여기서 좀 더 내용을 잘 요약했다면 배운 내용으로 요약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 더 잘 쓴 거고요. 왼쪽 같이 이렇게 쓰는 애들한테 계속 이제 잘했다라고만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면은 이 아이는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 다음 3단계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지게 4단계로 도와주면 금방 아이들이 고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 단계로 한번 지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론 같은 지금 상당히 잘 썼죠. 여기 보면 거의 다 내용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조금 과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의 요약이라기보다는 내용의 필기에 가까울 정도로 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되게 보통 성실하고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막 다 쓰려고 하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조금 짐을 덜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를 쓰게 하거나 핵심적인 것만 요약하게 해서 조금 여유를 두게 지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또 어떨 때는 가끔씩 이렇게 좀 그림도 그릴 수 있도록 좀 여유를 두시는 것도 좋죠. 기본적으로 요약을 한다는 게 마냥 좋은 단계인데요. 이 요약 정리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잘 써있는 글인데요. 요점 정리를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배운 것을 핵심 개념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함을 의미하고요. 또 이것은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를 포함하고 더 나은 기억력을 가져온다. 예,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아이들에게 배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기회, 예,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 예,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습을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이 돼야 도와줄 텐데, 플래너를 쓰면 이런 게 다 확인이 되고, 또 이 변화도 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처음 한 달의 에너지를 집중하라입니다. 그 플래너를 쓸 때 뭐 한 학기는 한 달이 넘지만 처음 시작할 때 한 달에 조금 집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그 딱 밴 행동이니까 이거는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습관이 됐다는 것은 우리 뇌에 이런 변화와 스파인이 만들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처음 한 달이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습관이 되면요. 우리 뇌에서 에너지를 사실은 이제 안 되면 많이 쓰고요. 공부 습관이 되면은 에너지를 사실 적게 씁니다.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 될 때까지가 좀 힘들지, 되고 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플래너도 한 달 동안 조금 집중해서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요. 기록이 좀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기록의 맛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선생님의 지도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소감을 해도 이게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꼼꼼히 플래너를 쓰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귀찮기도 했지만 매일매일 쓰다 보니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려서 귀찮아지지도 않고 그달의 플래너를 다 쓰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서 플래너를 맨날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제가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징검다리를 하면서 내가 가장 놀랬던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나는 평소에 무언가를 꾸준히 해본 적이 없다. 대부분 애들이 많이 그렇죠. 하지만 징검다리를 나를 변하게 했다. 예. 참 초등학교 아이들의 소감은 치고는 참 수준이 높은데요. 이게 뭐 아이들이 직접 쓴 거니까 제가 한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이들에게 플래너를 통해서 많은 습관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칭찬과 격려로 동기부여하라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 뿌듯함이 어디서 올까요? 자기가 쓴 기록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걸 봐주는 선생님, 또 부모님의 어떤 인정과 칭찬에 또 아이들이 쑥쑥 자라잖아요. 그 윌리엄 글라스라는 심리학자는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인데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그 결정권을 갖고 거기서 뭔가를 선택하고 노력할 때 가장 심리적으로 건강해진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학습에 대해서 쓴 글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학습의 성취 경험은 즐거움이다. 이는 단순히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지적 즐거움만이 아니라 그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의미 있는 어른이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즐거움이다. 예, 밑에 있는 색깔 되어 있는 그게 중요하죠. 우리 교사, 여기서 의미 있는 어른이 누굴까요? 예, 바로 교사죠. 우리의 칭찬과 인정, 격려의 한마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이들한테 큰 힘을 줍니다. 플래너를 활용해서 지도하다 보면은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럴 때 아이들과 좀 더 심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실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플래너를 검사할 때 이렇게 피드백으로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써주고 아이들은 이걸 받으면서 그 한마디에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걸 이제 집에 가져가면 부모님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또 플래너의 뒤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 있거든요. 이런 스티커도 애들한테 이렇게 할 때 좀 붙여주면 좋고요. 또 애들도 스스로 한번 해보라 그러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지금 골라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붙이고요. 아이들의 소감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끔 쓰기 힘들고 빼먹을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응원이나 기운을 북돋아 주어서 열심히 쓰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 뭐 이거 우리 다 알지만 이렇게 또 직접 보니까 정말 칭찬과 격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죠. 아낌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왜 플래너인가 말씀드렸고 교사의 사전 준비 2가지, 그리고 세 번째 6가지 비결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2가지만 당부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중간에 중단했다 하더라도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쓴 만큼 나에게 이익입니다. 한 달 쓰고 얘가 그만뒀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고 그 쓴 만큼 이익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실패한 단어를 너무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도록 잘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의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준비 교육을 좀 하고 플래너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돕는 사람으로서 또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방법들을 찾는 그런 선생님일 텐데, 오늘 제가 소개한 이 플래너가 그런 선생님들의 행보에 좋은 무기가 되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걸음과 같은 존재가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